네, 신림동 강간미수, 성폭행 미수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한 SNS에 게시된 영상이 퍼지면서 지난 한 주 아주 큰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해당 영상 속 남성은 다음 날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어제 법원이 이 남성에 대해서 주거침입 또 이제 성폭력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했습니다. 성폭행이죠. 예. 네. 장현 교수님, 예. 간단하게 어떤 사건인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주 내내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었고 결과적으로는 사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죠. 결과적으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오히려 저 사람이 저 안으로 들어갔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고 딸 혼자 객지에 보낸 부모님들 혹은 혼자 사는 여성들이 저걸 보고 정말 섬찟하다, 소름 끼치다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아침 6시 20분경이었고 한 남성이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서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다가 정말 0.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문이 잠기면서 문을 열지 못하는 사건이었고 영상이 퍼지면서 굉장히 이제 공분을 샀었는데 문제는 처음에 저렇게 남성이 들어가려다가 포기하는 걸로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1분 정도 더 배회하다가 사라졌다 정도였는데 좀 더 CCTV를 정밀 분석해본 결과 저 남성이 저 집을 들어가려는 치밀한 시도가 더 이어졌다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네. 휴대전화에 있는 그 플래시, 손장등을 비춰서 그 번호를 눌러야 들어가는 도어락을 열어서 번호를 눌러보는, 이것저것 눌러보는 장면까지 나왔었고요. 말하자면 여성이 뭘 눌렀나 한번 상기해서 눌러보는 거죠. 근데 안에 있는 여성 입장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고 문을 두드리고 이런 목소리가 들리고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이제 생각이 드는 장면인데 저는 처음에 솔직히 지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생명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게 나오면서 그리고 저 남성이 바로 간 것도 아니라 또 10분 이상을 여기저기 배회하면서 몇 번을 더 혹시나 저 문이 열릴 수가 있잖아요. 여성이 안에서 혹시나 갔나? 그것까지 다 확인이 된 게 다 밝혀지면서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더 큰 이제 분노와 공포심을 자아냈습니다. 네. 프로펠러님 보면은 이게 남성이 오히려 영상을 보면 좀 막 안절부절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정말 저는 소름 끼쳤던 게 그 도어락에 불빛을 비치면서 정말 소름이 끼쳤는데 도대체 이런 심리는 어떤 심리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건가요? 저희들은 명확히 이런 영을 트롤러라는 개념을 씁니다. 트롤러요? 공간을 점유하는 성범죄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전철역부터 시작됩니다. 네. 저 공간이 아니라 전철역부터 계속 어떤 특정한 형태의 유형을 지켜보고 있다가 따라 들어가서 특정한 어떤 공간에서 완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점유하면서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하는 유형의 성범죄자를 의미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 행동은 당연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그 행동이 완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절부절한 심리적인 어떤 공황 상태가 돼버려갖고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도 성범죄 전력이 있을 거라는 저희는 이런 범죄자들 많이 수사해봤습니다. 저 공간이 어딘지 압니다. 저희들이 많이 수사했던 전철역 근처입니다. 아시다시피 몇 개 전철역 연속되어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워낙 그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나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사는 원룸 주거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범죄자들입니다. 네. 사실 아직까지 이 남성에 대한 이제 과거 범행 행태나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결국엔 여러 가지 논란 속에 구속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경찰이 사실상 주거 침입 혐의만 적용을 하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는데요. 이 구속된 남성 취재진 질문에 어떻게 좀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피해 여성을 따라갔습니까? 죄송합니다. 왜 집에 침입하려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범행 당시 성범죄 의도 있으셨습니까? 왜 경찰에 자수했습니까? 술 취해서 기억 안 난다고 하는데 마지막 기억 언제십니까? 피해 여성 성폭행 하려는 의도가 있었나요? 왜 집에 들어가려 했습니까? 강간미수죄 적용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배 교수님. 지금 보니까 계속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심리적으로 술에 취했다가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좀 이 범죄 형태 가능성이 높을까요? 본인은 당연히 기억 안 난다고 하는데 저건 절대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따라 들어간 것과 행동의 반복성을 봤을 때 또 이게 휴대전화까지 이렇게 라이트 불빛까지 비쳤잖아요. 불빛 보고 거기에 저 행동은 뭐냐면은 앞에 들어간 피해자분이 어떤 번호를 눌렀는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작품인데 저거는 절대 술 취한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특정한 형태의 성범죄 유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저런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후회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는 이 내용이 반복되는 것일 뿐입니다. 네. 김관선 변호사님. 사실 저런 경우에 지금 이제 논란의 핵심적인 부분이 이거 주거침입으로 봐야 되는 거냐, 성폭행 미수로 봐야 되는 거냐. 그러면서 결국엔 이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할 때 이 성폭행 미수 혐의까지 적용을 했거든요. 처음에 이제 경찰이 주거침입죄로 입건을 했다고 했을 때 굉장히 비난 여론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CCTV를 그냥 상식적인 차원, 그러니까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면 저 분명히 주거침입을 해서 성폭행을 하려는 의도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계속적으로 휴대폰 손전등으로 비밀번호 뭐 하고 눌러보고 그랬겠습니까? 그건 명백한데 이제 법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들어가면 법은 이제 증거잖아요. 그래서 주거 침입죄는 무조건 뭐 공동 복도를 하더라도 침입을 했기 때문에 그건 성립을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주거 침입한 이유가 어떤 성폭행을 할 목적으로 강간할 목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그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주거침입죄만 했던 것 같은데 아마 경찰이 나중에 주거침입 성폭력으로 변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피해자하고 뭐 말을 했는데 그 내용을 참작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가지 좀 이게 굉장히 차이가 뭐냐면 주거침입은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이대로 가면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주거침입 강간 미수가 되면 성폭력 행위 등 처벌을 가는 법률로 가기 때문에 이건 5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이에요. 그래서 형벌이 엄청나게 하늘과 땅 네. 차이죠. 그래서 이게 일단 좀 법적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일단 영장이 발부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범죄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무서울 텐데 이들을 위해서 이제 방범용 남성 목소리를 녹음해서 기부하는 게 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누구세요? 무슨 일이세요? 자기가 좀 받아줘. 문 앞에 놔두고 가주세요. 괜찮습니다. 두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좀 그냥 가세요. 진짜 가세요. 네, 이런 방법명 남성 목소리 이제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참 세상이 그만큼 각박해지고 위험해졌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